나스닥이 4% 넘게 폭락했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8% 폭락이 나오면서 다음 주 삼성 SK 폭락에 이어서 국내 증시 블랙 먼데이가 아니냐, 거기에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요, 자, 삼성 SK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주식에 대한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 주식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께 얼마나 치명적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비교해 볼 것이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폭락이 나오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절실한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 돼지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좀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방한을 하다 보니까 이제 LG전자 주가, 두산 로보틱스 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일 났다. 나 꼭대기에 들어갔는데 뭐 삼성전자 35만 원에 들어가고 SK하이닉스 230만 원, 막 250만 원 막 이렇게 북은 SK하이닉스 최고점에서 물렸다라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최고점이 247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은 제가 안 믿고요. 자, 아무튼 고점에서 물리셨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전처럼 폭등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 환율 잡힐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 환율이 1,500원을 돌파를 하고 이제 1,560원까지 돌파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워낙 지금 시장이 무섭고 외국인은 연일 매도를 때려버리고 있고요. 지금 빠지는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은 겁을 먹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참고를 해보면 미국 증시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나스닥이 4% 폭락했어요. 핵심은 1차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삼성전자 골로 가겠네, SK하이닉스 폭락 나오겠네, 우리 시장 폭락 나오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주식을 하시건 부동산을 하시건 이 금리라는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잠시 뒤에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뭐 금리라든가 주식, 부동산 핵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전망은 잠시 뒤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연이어 폭락을 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브로드컴의 AI 전망이 실망치로 다가오면서 줄줄이 급락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반도체가 폭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AI의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저는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빠져주면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적당히 빠지다가 횡보하는 구간 또는 반등의 힘을 보고 그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실적 자체가 시장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실적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야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장세 그리고 투자처에 비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기대치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 부합을 한다거나 좀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하면 이거 본격적인 침체기 빠지는 게 아니야?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은 올라갈 때는 하염없이 좋은 뉴스만 내다가 빠질 때는 공포성 뉴스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누가 붙어요? 개인들이 따라 붙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이러한 집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지면 왜 매수 기회냐? 빠지면 땡큐죠. 왜냐하면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일단 왼쪽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현재 기록하고 있는 실적과 더불어서 올해 예상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팩트는 여러분들 일단 왼쪽 화면 먼저 작은 네모칸을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2024년, 2025년 구간에서는요. 대략적으로 300조 원 그리고 330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30조에서 40조 정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 뉴스에서 지금 그거 봤어요 혹시? 삼성전자 공급 계약 중단, SK하이닉스 공급 계약 해지 이런 소식 안 나왔죠. 회사별 악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요인은 뭐 금리 인상, 미국이란 전쟁이 더욱더 격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훨씬 낮은데 지금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세를 때리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실적에 악영향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대 매출을 기록했죠. 올해 700조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영업이익도요. 작년에 한 43조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300조가 넘어갈 거예요. 즉 레벨업이 제대로 확실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더 그래요. 하이닉스는 100조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실적 기준으로 이제 100조가 안 됐는데 올해 예상치가 330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무엇이냐? 삼성은 한 700조 원 가까이 팔아가지고 한 350조 정도가 영업이익이라 가정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50%잖아요. SK하이닉스는 338조 원어치를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257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76%가 넘어갑니다. 자, 두 회사 모두 매출은 어마어마해요. 두 회사 합친 매출이 얼마다? 1000조예요. 이제 거의 1000조. 1000조가 넘어가겠죠?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한 두 개 합치면 600조가 되겠죠. 무서운 건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서 영업이익에 관한 부분 10배치를 적용을 했을 때 주가 가치가 두 회사가 합쳐서 최소 시가총액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6천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PBR에서 PER, 이익성장 기준을 중심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라 이익성장에 대한 멀티플을 우리가 대입을 해보더라도 자, 두 개 합치면 최소 시가총액 6천억 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천조고요. 여전히 이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기업들보다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걱정되고 무서우신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냐? 삼성전자랑요 SK하이닉스를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겠죠. 따라탈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일전에 제가 출연한 영상들 전부 다 보시면 저는 때를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성 SK 같은 경우도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2배가량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힘을 보여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삼성도 한 70% 올라가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려요. SK하이닉스 주가 거의 2배 올라가는데 한 달 걸립니다. 이 정도로 한번 탄력이 붙으면 무섭게 올라가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파티. 파티를 처음부터 즐겼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즐기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 SK에 진입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파티가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이라고 잠깐 가정을 할게요. 그럼 들어가서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거는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오른 주가가 얼마죠? 6만원대에서 37만원까지 갔어요. 500%, 600%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요 자리에서 난 장기 투자해야 할 거 들어간다라고요? 아니 여기서 2배 더 가도 이제 70만원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럼 기대 수익률 몇 프로? 100%. 근데 지금 보수적으로 잡는 삼성전자 주가 최고치가 얼마예요? 50만원. 가면 몇 프로? 40% 내외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럼 원천 그거는 잘못된 거죠. 파티에 들어가서 피날레까지 다 맛보고 오겠다라는 이야기랑 뭐가 달라요? 그 중간중간에 계속 주식이라는 게 치고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치고 올라가지만은 않고
분명한 거는 하락도 있고 횡보도 있고 공포 뉴스를 줘가지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반전을 하고 올라가는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겠죠. 외국인들이 왜 계속 팔았겠습니까? 개인들이 또 매수 하다 보니까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굳이 이 가격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 물량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쵸? 그럼 개인들이 한 30% 정도 물렸다. 20%에서 30% 물렸다 가정을 해보세요. 이미 13% 마이너스 찍혀 있을 겁니다. 최소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25% 빠지더라도 27만 원대예요.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가겠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한 달 만에 2배 가는 세상이라고요. 한 달 만에. 그러한 힘이 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가파르게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동안 시장은 계속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어요. 제가 네모칸을 쳐보겠습니다. 네모칸. 제가 치는 네모칸이요. 여기, 여기, 여기. 뭔지 아세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공통 돼 있을 거예요. 모양이 여기 여기 여기. 그 동그란 것도 쳐놓을게요. 동그란 것도 하락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동그란 건 하얀색이고요. 네모칸은 뭐다? 네모칸은 상승기. 자, 대입할게요. 이때가 언제예요? 2025년 대략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 구간입니다. 1월달에 우주항공 올라갈 때 어때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최초 100만원 돌파하죠. 왜냐? 3분기 실적 대박, 4분기 실적 대박. 그런데 3월달에 주가가 폭락합니다. 왜 폭락해요? 미국 이란 전쟁.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온다고 이때 뉴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기대된다고. 근데 전쟁 터지니까 어때요? 몇 프로 끌어내려요? 한 30% 끌어내리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터지고 나서 한 25% 빠집니다. 개인들 손절하겠죠. 근데 4월달에 주가가 또 올라가네? 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여기서 주가 몇 프로 가요? 한 35% 갑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그 우려했던 엔비디아가 정말 실적이 잘 터지니까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제 불까지 지피죠. 어떤 거? 젠슨왕 방안. 거기에 실적 기대감,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전부 다 붙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리다 보니까 저는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과도하게. 그럼 과도하게 무리하게 단기간에 올라갔으면 조정도 거쳐야겠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작살나고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다? 실적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거 주가라는 건요, 천천히 빠르게 올라가다 보면 조정을 주고 또 올라가다 조정을 주고 이런 패턴으로 갈 것이지, 지금 기술적인 패턴 매매가 절대 먹히는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나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코스닥 종목도 다 박살났잖아요. 왜 쏠렸겠습니까? 이쪽으로. 지금 삼성이랑 SK 이상으로 돈을 벌거나 이만큼 굉장히 파급력 있고 영업이익률 50% 70% 나올 만한 분야가 국내에 없어요. 사실상 성장성이 풍부한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독보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연일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왜 팔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할 게 많아요. 단순히 내 주식 빠졌어, 내 주식 빠졌어 이렇게 고민하실 게 아니라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 반드시 어떤 거? 금리랑 환율. 외국인이 왜 계속 팔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왜 계속 팔았겠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멋 모르고 돈 벌려고 올라간데 주식했으면 그 큰일 납니다. 최소한 금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계속 언급했거든요. 제가 맨날 저녁 8시마다 생방송 진행하잖아요. 지금 채널에서. 거기서도 항상 언급을 했던 게 금리.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올 매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다 빠지고 있고 삼성 SK만 폭등하는 이유도 걔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감, 성장성, 숫자로 보이기 때문이지 그것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금리를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 기준금리가 2.5%고요. 미국 기준금리가 3.75%입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전 세계 중앙 통화예요? 원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자체 통화입니다. 미국 달러는요? 중국 위안화는요? 일본 엔화는요? 유로화는요? 전 세계 공용 통화 아닌가요? 전 세계 공용 통화도 지금 금리가 3.75%인데 우리나라 금리는 2.5%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터지느냐? 이거 정말 크거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다 갖고 있다라 안 할게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걸 끼고 삽니까? 대출을 끼고 사죠. 대출 원금 많이 때려받고 대출 적게 받은 사람 없을걸요? 대부분 다 대출을 최대한 많이 끼고 부동산을 살걸요? 그 다음 어때요?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잖아요. 근데 금리가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랑. 물론 금리가 낮을 때는 뭐 부채도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돈도 많이 돌기 때문에 특정 자산구조 돈이 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미국 금리 인상 얘기 나왔잖아요. 아까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 더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앙통화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나라 무조건 금리 인상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패닉스에 올 텐데. 그러면 외국인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자체적으로도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명한 건 뭐냐? 부동산부터 작살나요. 계속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잖아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진짜 더 작살나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다 터져요. 경제가.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 가정을 할게요. 대출이자가 가장 빨리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돈 쓰겠어요? 빚 갚느라 돈 못 쓰지? 경기 악순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금리가 우리 지금 환율 이미 1560원 넘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치명적인 금리 격차야. 1.25가 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100억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2.5% 이자 주는 곳에 돈을 맡길 거예요? 아니면 3.75%의 이자를 주는 곳에 맡길 거예요? 3.75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억이라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움직이는 돈은 얼마예요? 그 단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명적인 금리 격차가 이미 있다 보니까 중앙통화인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금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강력한 자금 이탈 동기를 부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미국도 주식 잘 가요.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올해 상승률이 그냥 제일 높은 거지. 그동안 보시면 미국도 잘 올라갔어요. 서학개미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겠죠. 왜 투자해요? 더 높은 금리가 있는데.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회귀합니다. 글로벌 자본은요 철저하게 수익률을 쫓아요. 그러면 기초통화국인 미국이 높은 이자를 찾아서 국내 증시랑 채권 시장을 빠져나가겠죠. 왜? 지금 우리나라보다 경제 훨씬 좋고요. 경제 성장이 풍부한 나라는 또 있거든요. 어디? 대만도 있고 개발도상국 안에서 충분히 투자가 들어가면 한 방에 그냥 폭등시킬 수 있는 이런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 급등 이거 무서워요 진짜. 자본 이탈 과정에서요 원화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 달러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즉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급등으로 직결되죠. 그래서 연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미국이 금리 올리잖아요. 우리나라 무조건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가 상승합니다. 금리 인상 압박 들어가겠죠? 진퇴양난이 빠져요.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뭐 에너지가 있어요. 원자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막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게 굉장히 장점인 국가이지 원자재랑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급등하면 이 수입하는 기업들 어때요? 치명적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수입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제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꾸려 나가야 되는데 어디선가 눈치를 본다는 느낌 못 받으세요? 이제 치솟는 물가 잡아야 되고 물가 오르잖아요. 계속 월급은 그대로인데
외국인 자본의 추가 이탈을 막아야겠죠.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 인상해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제일 무서운 건요. 주식은 그냥 버티면 돼요. 정말 우리가 막 상장 폐지 당할 정도로 이상한 막 소위 말하는 코스닥 개 잡주를 산 게 아니면 약간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산업군에서 분류가 되는 튼실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어차피 경기 사이클은 돌고 돌기 때문에 몇 년이 그냥 버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 빚이라는 거예요. 빚. 부동산도 빚, 주식도 빚. 부동산 쪽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뇌관 아니에요, 부동산이? 그런데 대출 의존도가 엄청 높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수직 상승. 그러면 이자를 감당 못한 영끌족들 어때요? 물량 다 내놓겠죠. 급매물이 엄청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살 물량 다 받아줘요? 아니에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서로 경쟁하겠죠. 더 빨리 팔려고 호가를 낮추겠죠. 그럼 그게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역전세난 금융권 PF 부실로 넘어갑니다. 그럼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자가 폭등한다 말씀드렸죠. 소비까지 얼어버려요. 소비까지 얼어버리면 그게 뭐냐? 진짜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자영업도 무너지고요. 이 고리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식시장. 이번에 대형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신용융자 스탁론, 부자 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극소수입니다. 알거지가 훨씬 많아질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 급증하겠죠. 또는 이게 담보 비율 때문에 미달되면 뭐가 돼요? 청산돼요. 주식은 강제로. 대규모 반대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주식이 폭락하지 않을까요? 그럼 투자 심리 극도 얼어붙는 거죠. 악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어디로 이어지느냐?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빚이 늘어나고 막 돈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가면 부채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대한 이자랑 원금을 상환하느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증발하고 있고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 소비재를 비롯한 기업의 실적이 즉각적으로 악화됩니다. 그럼 기업들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 축소, 대규모 구조조정, 나아가서 도산에 이르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로봇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로봇 이야기. 명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고 도산하고 구조조정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생산 누구로 대체하면 돼요?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벌어지는 것이냐?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건 부동산을 하시건 반드시 최소한 경제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다? 바로 금리, 환율. 우리가 한창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파도에 그냥 따라 타고 있지만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또 때려 맞을 수 있다는 거겠죠.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식을 사려는 가격을 볼 때요. 우리가 부동산 살 때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이 보잖아요. 비싸니까 가격이. 임장도 하고 미래가치, 뭐 성장성, 뭐 권리분석, 상권분석 다 하잖아요. 주식은 사람들이 신기해 그냥 딸깍하고 그냥 막 사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려는 가격도 있잖아요. 한 번쯤은 내가 사려는 가격이 이미 상승에 대한 파티가 시작된 주식인지 아닌지 먼저 보시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치에 들어가느냐, 파티의 중간에 들어가느냐, 또는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어려운 구간들을 다 견뎌내고 즐길 것이냐.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후 추가적인 질문 제가 내일 영상을 통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금리 환율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 그리고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주식 황금 돼지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현금 준비해 놓으세요. 가장 무서운 건 폭락할 때 누구나 다 손실이고 죽으려고 할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주식 황금돼지 이건희였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